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앞에 참석할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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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님들 감사합니다. 도관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림선언에 그 보림 새말기 장학생 선발이 제4차가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5년 2학기에 네 번째죠. 보림 새말기 장학생 5명을 선발해서 8월 17일 일요법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십시오. 자, 우리 이 불교 공부는 종교의 색채를 떠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 그 자체,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 대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종교라고 하면 창조물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거든요. 종교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종교의 뜻은 불교를 종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신라시대에 불교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신라시대에 들어왔을 때,
불교를 종교라고 했어요. 가장 으뜸가는 가르침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 종교라는 요 뜻이 이제 자꾸만 세월이 가면서 바뀌죠. 바뀌어서 이제 나중에 기독교도 들어오고 천주교도 들어오고 이제 또 이제 이슬람교도 들어오고 지금 많은 종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종교가 어떤 식으로 되냐?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는 이론론적이거든요. 이론론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종교도 깊이 들어가면은 이론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해석상의 차이라고 할까? 뭐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불교 공부 이론론적인 이러한 사고방식 대철학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은 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텅 빈 성품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렇게 하죠. 빛깔이라는 것은 칼라라는 뜻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모든 형체나 형체 있는 거나 형체 없는 거나 물질이나 물질이 아닌 것이나 뭐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빛깔이라고 하고 소리는 이제 귀죠. 귀로 듣는 일체의 모든 소리. 그 다음 냄새는 코로 맡는 거. 그 다음에 혀로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신체로 감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각거리. 생각으로 뜻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하죠. 여러분들이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죠? 뭐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둥 저렇게 돼야 되는 과거에는 어땠다는 둥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또는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이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각거리 법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견문각지라고 합니다. 견문각지.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다? 텅 빈 성품이다. 텅 비었다. 텅 비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성품이다. 절대성이다. 또는 절대평등하다. 이건 어떤 뜻인가 한번 보십시오.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절대 평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와 B가 절대 평등하려면 A와 B가 조그마한 티끌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절대 평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도 완전 텅 비어야 되고 B도 완전 텅 비어야 돼요. 그래야만 A와 B가 절대 평등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건 이해하시죠? 김채희 씨, 그건 이해되죠? 그래서 이 공성이라는 것, 텅 빈 성품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는 유명한 말이니까.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그건 어째서 그러냐. 이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고 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된다? 공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 불교 공부는 공성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리.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 예, 공리. 텅 빈 이치죠. 텅 빈 이치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 공성과 공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이 공성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이러한 일체 모습이라고 하면 나도 모습이고 내가 쓰는 마음도 모습이고 눈으로 보는 모든 이런 형체 있는 것, 형체 없는 것도 모습이고 또
귀로 듣는 모든 소리도 모습이고, 코로 냄새 맡는 것도 모습이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모습이고, 그지요? 전부 모습인데, 생각하는 것도 모습이고, 이러한 모든 모습이란 모든 모습이 무엇이 없다? 거기에 자체의 성품이 없다. 자체성이라고 합니다. 실체가 없다는 말. 실체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을 했어. 그럼 좋다는 생각도 그 자체에 실체가 없고, 싫다는 생각도 그 자체에 실체가 없어. 그거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려. 다시 그래서 좋다 하는 생각이 났어. 근데 인연과 조건으로 다시 싫다라는 생각이 일어나. 그러면 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싫다라는 생각도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은 그 속에 실체가 없다. 그래서 좋다는 것도 공성이고 싫다는 것도 공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보면은 덥다, 춥다. 더운 것도 계속 덥지가 않지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더운 상태가 되고 추운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그 덥다, 더운 날씨, 추운 날씨에도 뭐가 없다? 그 속에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러한 모습들은 거기에 실체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변하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해요. 변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가짜라고 했죠. 헛것이다. 그래서 헛것이고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 변하는 것에는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생활 속에서 직접 적용을 하고 연습을 해. 그러면 내라는 몸뚱이도, 내가 쓰는 마음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소리도, 내가 하는 말도, 저 사람이 하는 말도 전부 다 변하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이렇게 느껴. 자기가 자꾸만 느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 공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믿게 되고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이게 변하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이게 변하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이렇게 자꾸 자기가 연습을 해. 연습을 해서 직접 체험을 해. 체험을 하고 느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이 내보고 지금 싫은 소리를 해. 싫은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아랫배 밑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화가 부글부글 올라오지요. 바로 이렇게 탁 경계를 보면 바로 이게 내가 그 상황이 올라오지요. 그럼 부글부글 올라오면 내가 딱 아는 거지. 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화는 이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기 전까지는 화가 안 났어. 화가 안 나서 그때부터 내가 태어나서부터 화를 계속 내온 게 아니야. 이 사람 1초 전에도 안 했는데 1초 뒤에 이 사람이 내한테 나쁜 소리를 딱 하거든. 내 구미에 안 맞는 소리를 해. 응? 내 구미에 안 맞는 소리라. 내하고 또 다른 생각을 얘기해.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부글부글 화가 끌어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머물 수가 없다. 또 그 사람이 그러다가 나한테 또 막 칭찬을 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게 돼? 싹 화가 나는 거는 싹 없어지고 막 내가 업이 돼. 업이 됐을 때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기분 좋음, 변한다, 머물 수 없다. 내가 왜 헛것이라는 말을 뺐냐 하면 헛것이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처음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헛것이라는 것이 이게 환인데,
그림자와 같다. 이게 헛것이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헛것이다 이러면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탁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변하니까 머물 수 없는 것이네. 변하니까 머물 수 없는 것이네. 이걸 자꾸만 연습을 해. 자꾸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딱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인연과 조건으로는 저 말밖에 못하는구나.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머물 수 없다. 그거는 그 사람의 입장이죠. 나는 그것을 들어서 내가 화가 날 수도 있고 화가 안 날 수도 있어.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 화가 나지만 어떤 사람은 화가 안 나. 그래서 자꾸만 이거를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가 밝아져요. 그러니까 변하는구나, 변하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자꾸 하면은 경전에도 나오죠. 항하수,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지혜가 생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를 밝게 만들고 나를 가장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머물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내가 머물지 않는 거라. 근데 머물지 않으려니 머물지 않을 수가 있나? 저 사람 좋은 얘기하면 내가 금방 업되고, 저 사람 내한테 나쁜 얘기하면 금방 화가 나고, 이렇게 또 욕심나고,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막 그 경계에 따라서 그냥 내 마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다 저랬다 난리를 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경계도 내가 그냥 왜 우리 강 건너 불 본다는 말이 있죠. 미국에 다른 나라에서 막 지진이 났어. 그러면은 진짜 안 되겠다. 참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성금이라도 내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좀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이러면 좀 더 내가 체감이 되죠. 지금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더 가까이 와야 되지. 아이고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완전히 내가 피부로 와닿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지혜가 밝아져. 항하수의 모래수와 같은 지혜가 밝아진다. 지혜가 밝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지혜가 생겨요. 우리가 가장 사는데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이거는 모든 생명들이 다 바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째서 괴로운가?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러한 지혜가 있다면, 내가 지혜가 생긴다면 얼마나 정말 든든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자기 변화의 첫걸음. 그래서 모든 문제나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도 어쩌다 어른에 보니까 그분이 되게 유명한 심리상담사던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만요. 관찰하라고. 관찰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관찰하냐고 했더니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제 변하는 거 관찰하라고 하는 거죠. 그분도 변하는 거를 관찰하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가족 보고 그렇게 해라고. 그럼 뭐 변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 오늘 빨간 옷 입었네? 너 오늘 청바지 입었네? 너 오늘 파란 옷 입었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관찰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웃더라고. 그 강의 내용을 듣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딸이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 아빠가 그 딸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며칠이 가도 변한 걸 모른다는 거야, 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 근데 오늘 니 빨간 옷 입었네? 니 오늘 초록 입었네? 오늘 니 치마 입었네? 오늘 너 바지 입었네? 이거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관찰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그 말씀을 듣고 참 감동을 했어요. 관찰하라는 거거든. 그 이제 우리는 뭐냐? 변하는 걸 관찰하라는 거지. 변하는 거. 그럼 변하는 게 뭘까? 어떤 걸 변하는 걸까? 어저께 어제는 비가 안 왔는데, 오늘 새벽에 비 엄청 왔죠. 저녁에도. 무섭게 오더라고. 그래서, 홍수 나겠다. 이렇게 비가 계속 오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뭐다? 변하는 거죠. 아침에 딱 국선도 간다고 내려가니까 우리 화단에 꽃이 엄청 많이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그건 뭐다? 변하는 돌. 비가 많이 와서 꽃이 많이 떨어졌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집 바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꽃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니까 많이 계단이 지저분해졌잖아요. 계단에 꽃이 떨어져서 계단에 지저분해졌네. 이게 다 변하는 돌입니다. 그지요? 다 변하는 돌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찰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관찰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씩 둘씩 계속 관찰을 해 나가면 이것이 처음에는 외부를 향해서 계속 관찰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 이 관찰력이 자꾸만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내부를 관찰하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관찰하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상황, 몸의 변화, 또 내 마음의 변화,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점점 눈에 보이게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늘 자기는 안 보고 계속 바깥만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점점 관찰하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 된다? 인생의 힘이 됩니다. 이 관찰력이.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가장 중요한 힘이 돼서 관찰을 해야 멈추게 돼요. 내가 이렇게 헤매던 거를 멈추게 됩니다.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관찰이 일어나서 멈춰야 돼. 그럼 멈추면 그때 뭐가 일어난다? 통찰하는 힘이 생겨요. 통찰하는,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스님인가? 그 스님에서 베스트셀러 된 거죠. 멈추면 보이는 것들. 응? 어느 스님이지? 잘생긴 스님? 잘생긴 스님. 그 스님이 쓴 걸. 그래서 굉장히 제목이 좋다. 그걸 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스님. 그렇게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다 쿵 멈춰집니까? 멈추려면 관찰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점점 외부로 향하다가 점점 나에게로 다가와서 나에게 관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엄청난 나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나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불교 공물은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리라는 것이 뭐다? 텅 빈 성품, 텅 빈 이치,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공리를 스스로 직접 느끼게 하는 공식, 이 공식이 무엇이냐면은 모습 공식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 이게 텅 비었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뜬금없이 이게 모든 것이 텅 비었구나, 이게 법문을 듣고 할 때는 그럴듯해. 그러나 돌아서면 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과연 이 텅 빈 이치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공식, 이 공식을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내 공부살림, 진짜 내 공부살림, 내가 180도 변하는 자기 변화의 근원적인 힘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121쪽. 이 모습 공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이라. 우리 자기 주도 학습 많이 하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도하는 학습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인데, 이 자기 주도 학습은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이게 모든 세상의 이치의 원리에 입각해서 스스로 이것을 실천함으로 해서 변하는 이러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면 굉장히 변화한다. 정말로 앞으로 최고의 자기의 인생의 힘이 될 것이다. 자, 121쪽 모습 공식.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 좀 갖고 와야 되는데요. 마이크. 여기 지금 학생들이 20대 학생들이 지금 여러 명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20대부터 이것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벌써 또 20대는 이것을 학습 능력도 엄청나게 머리도 잘 돌아가고 생명의 에너지가 많은 때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읽어봅시다. 121쪽.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어떤 문제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사회 문제든 세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이치입니다. 그 문제의 원리,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는가 하는 원리죠. 그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만든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지금부터 모습 공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모습 공식이란 부처님의 삼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삼법인이란 말이나 글을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그 뜻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의 삼법인은 불교 불자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든지 또 다른 철학이든지 무신론자든지 상관없이 유명한 것이 삼법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삼법인에 대해서 말로는 많이 들었어.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떤 뜻인지 또 그것을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 이거를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다리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은 저기 하늘 위에 있고 나의 속에는 땅바닥에 있는데 올라갈 방법이 없나요?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를 놓아보죠. 그걸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제가 새mar기 안내서에 박스에 이렇게 있는 그런 제가 지어서 짤막한 이 얘기를 지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사다리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밤 12시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어째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밤 12시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점이 그런가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저기 하늘에 있고 저기 높은 곳에 있고 내 속에는 지금 땅바닥을 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갭을 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갭을 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이치에 본인이 거기에 올라갈 수 없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거. 그래서 제가 딱 하는 말이, 사다리 한번 놔봅시다, 이랬어요. 요새 20대도 사다리 알지요? 알지요? 사다리는 알지요? 사다리는. 나는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이 생각이 딱 나서, 잭과 콩나무, 그 하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잭이 그 콩나무, 나무에 콩나무 줄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쓸 때, 사다리? 우리 그러면 초중고 학생들이 사다리 알까? 이걸 에스컬레이터라고 할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사다리는 다 알 것 같더라고. 집집마다 이렇게 다 사다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를 놓아보죠. 그걸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제가 모습 공식을 만들게 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이라는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누구 거냐? 일시맹의 특허품입니다. 이 모습 공식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말기는 백봉스님 특허품이고 모습 공식은 일시맹 특허품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공식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일화를 하나 설명드리죠. 보림선원이거든요. 선이라는 건 뭐다? 나의 본래의 본성자리를 드러내는 게 선이야. 근데 나의 본래 본성자리는 텅 빈 절대 평등성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언에서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라. 다 놓아버려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공식이라고 딱 하니까, 공식은 뭐다? 어떤 문제를 푸는데 가장 기초적인 원리죠. 그죠? 그래서 공식을 딱 했더니, 이거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야 되는 선언에서 무슨 공식이냐고. 그렇게 또, 진짜로 제가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일시맹을 학원도 아니면서 무슨 공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한테 하라고 하냐고.
그러던동 말던동 나는 이 모습 공식을 하면 사람들이 진짜 자기 공부 살림을 가질 수 있다라고 나는 확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부를 하면 잘하는 게 장땡이고, 그죠? 서울을 가려면 차를 타고 서울 거기 걸어가든지 어디 서울에 도착하는 게 장땡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공부도 뭐냐? 자기가 자기 살림을, 바른 자기 살림을 딱 가지는 게 장땡이에요.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게 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살림,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실제로 나에게 근간이 되는 그런 공부 살림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해줘야 된다, 또반들에게. 그래서 만든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모습 공식. 모습 공식이라니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그러면 모습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예, 모습 공식이라는 것은 우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그 모습 안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안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체. 그럼 내가 지금 화가 나. 그럼 화라는 게 실체가 있냐? 실체가 없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가 일어나. 근데 조금 있으면 인연과 조건이 다 화가 사라져 버려. 막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막 계속 화를 내는 게 아니거든. 그래, 딴 사람이 이제 또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또 화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는 그 속에 실체가 없다. 내지 않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딱 할 때, 참 어렵다. 참 내한테 어려운 일이 당했어. 내가 살면서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 당해서는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려운 일, 변한다, 머물 수 없다. 그 속에 뭐가 없다? 어렵다라는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그 어려움 자체에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그 어려우면 변한다. 자, 이영숙 도반님 변한다라는 게 뭐라고 했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또 사라져. 예,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예, 요걸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합니다. 변한다. 그럼 변한다의 특징이 뭔가요? 변한다의 특징이 뭔가요? 변한다는 실체가 없다. 변한다의 특징이 특징. 그렇죠. 특징이요. 특징. 변한다의 특징. 네. 변한다의 특징이 뭘까요? 금방 다 말을 했는데요. 실체도 없고 머물지도 못하고. 네. 변한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 생멸이 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멸.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만약에 이것이 예나의 마음에, 또 경빈이 마음에, 진원이 마음에, 예교 마음에 딱 들어오면 무엇이 딱 생겼어. 딱 일어났어. 어떤 문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몸이 아프면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해되십니까? 되게 좋은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렇게. 이거 하나 가지면 뭐다? 깨달음이에요. 여기에서 항아사수 모래수와 같은 지혜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 솔로몬 반지에서 말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더 세밀하죠.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뭐 수없이 셀 수도 없고 말도 못하게 많은데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내 감정이든 마음이든 물체든 내 몸이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든 내가 또 어떤 관계든 뭐 할 것 없이 모든 모습은 특징이 뭐냐? 변하는 거거든요. 변하는 것은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져. 그래서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변하는 것은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변한다, 머물 수 없다. 지금 경빈이가 지금 그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살다가 보면 조금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감정도 들 수 있겠죠. 그렇죠. 자신이 없는 감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딱 그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에 휘몰아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함,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머물 수 없다. 이 불안함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자기가 충실히 그 준비를 하는 거죠. 충실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 가장 원리,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이러한 문제의 원리에 입각해서 내가 그 문제를 이해해. 이게 불안한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쭉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자기가 우리가 확정된 것이 별로 없는 인생살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 별로 없고 불확실성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인생살이가. 그런데 여기에서 좌선을 가만히 해보면 그 마음 속으로 내가 쭉 이 불안한 마음, 이 마음을 뚫고 내가 쭉 들어가 봐. 이 불안한 마음을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한 마음을 정면으로 뚫고 쭉 들어가면 맨 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맨 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진원이 한번 말해볼까? 맨 밑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자, 또 우리 오늘 그 신세대 한번 물어볼게요. 예나는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결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결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핍. 예, 결핍.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빈이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그 다음 어린 사람이 예교인가?
예교는 뭐가 있을 것 같아? 생기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서 쭉 그 불안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쭉 들어가면은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 바닥에. 내가 있어요. 또 내가 있고 내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냐면 불안이라는 마음으로 불안이라는 그 마음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불안, 뭐 우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내가 불안하면 불안을 회피를 먼저 하려고 하지 내가 불안 속으로 따라서 이렇게 불안을 향해서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불안을 쭉 따라 들어가 보면 내가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내가 잘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그 강렬한 열망이 불안이라는 마음으로 포장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끝으로 보기에는. 끝으로 보기에. 이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많은 감정과 마음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포장이 돼가지고 포장이 돼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런 마음을 막 일어나. 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포장돼서 일어난 마음이거든. 그래서 포장의 껍데기를 한번 벗어 볼려랑을 안 하고 그냥 그 포장되어 있는 것에 그냥 휘둘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10분만 쉬었다 가죠. 고맙습니다. 10분만 쉬세요.